보자. 확통특가 1.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를 배우는 고3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고3들이 주로 있어. 고이야. 늙은 고이야. 나이는 똑같다. 외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1년 더 있게 된 거지? 그치. 똑같은 친구들이야, 다. 자, 한번 쭉 한번 리뷰를 해줄게요. 확률과 통계. 앞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요것들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통계는요, 먼저 이제 확률 땅 크게 확률 땅은 있는데 그 전에 무엇부터 배우냐면 경우의 수 배웁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는 순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확률을 배우시게 되고 자, 그리고 통계를 배우십니다.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게 될 거야. 다른 단원들보다는 재밌어요. 이 단원이. 너희들 배우고 있는 거 미적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단원이고 자, 뭐 순열 조합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었지? 들어봤지? 자, 그래.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가 그냥 이제 종류를 순열과 조합으로 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이항점이라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 부분이 은성이도 저번 방학 때 가볍게 한번 쭉 바꾸나 즐거운 마음으로 다 알겠다. 자, 그리고 확률은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확률 그대로입니다. 확률. 확률과 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요. 조건부 확률이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배우시게 되는데 통계도 두 가지가 됩니다. 자, 확률 변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확률 변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통계적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확률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확률 구하기 위해서 쭉 과정이 있다라고. 통계 자체도 뭐 중학교 때는 뭐 단순히 통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통계를 계속 배우시게 되는 확률 통계를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야.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 너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요 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3들도 우리가 RTM 교재인데요. RTM 푸시고 나서 뭐 자기스토리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같이 강행하면 충분히 풀어질 거야. 개념 자체는 똑같거든. 쉽거든.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시작할게. 제일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경우의 수부터 들어가시게 돼요.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시고 나서 뭘 배우냐면 아까 말했듯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어차피 순열과 조합도 전부 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런 스타일의 것들이 있고 자 이런 스타일 것. 좀 이제 이런 것들은 뭔가 식이 있어가지고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순열 조합이라고 하고요. 자, 열심히 노가다해서 구하는 경우의 문제들이 전부 다 경우의 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보자. 경우의 수는요,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가지수를 구하는 거잖아. 사건의 가지수를. 자, 두 가지 경우, 공식밖에 없어요. 개념이 두 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말이 안 돼. 개념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수비예요. 이름이 수비예요. 공격도 아니에요. 자, 뭡니까? 합의법칙과 자 제대로 한번 쭉 정리하면서 가세요. 고백법칙이에요. 고백법칙 두 가지가 있고요. 너희들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교재 구성이 앞에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은 완전 옛날 사진이에요. 앞에 보시면 나의 옛날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머리 빠마하고 느끼해. 정말 느끼하거든요. 이때 코스는 없었네.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개념 부분이 이렇게 딱 있고, 개념은 저 교과서적인 개념입니다. 미래 교과서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밑에 이 부분에다가 니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하나로 그냥 개념 노트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하나로 개념 노트 사용해가지고 확률 공부할 때 항상 여기에서 개념을 보고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 있습니다. 합의법칙은 말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을 더할 것이고 고배법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을 더 곱할 것이에요 라는 얘기인데 어떨 때 합의법칙을 쓰고 어떨 때 고배법칙을 쓰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언제 합하지? 사건들을 언제 합하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복용이가 오늘 못 온다고 말을 했었나? 첫날 수업 못 온다고 누군가 했었는데.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법칙을 쓰고요.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고배법칙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인데, 자,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란 말. 자,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라는 말은요, 절대 시간적인 개념 아닙니다.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동시라는 말은요, 경우의 수에서 모두 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결론적으로 또는 순서대로 결론적으로 모두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모두 일어난다. 이게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자, 선생님 봤지? 선생님 셔츠가 검은색하고 흰색이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요,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 있다고 치자. 내가 옷을 입는 여러 가지 패션으로 다르게 입고 싶어. 다르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몇 가지가 될까? 6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셔츠를 입는 2가지와 바지를 입는 3가지를 곱했겠죠. 그렇다면 곱한다는 얘기는 이 셔츠를 입는 사건과 바지를 입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겠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한 거 아니야? 절대로 시간적이지 않지? 셔츠하고 바지를 한 방에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치? 시간적으로 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다 입어야 돼. 만약에 선생님 셔츠하고 바지는요 동시에 입을 수가 없잖아요. 난 더하기 할래요 라고 5가지라고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입고 온 걸까? 어떤 걸 어떻게 입고 온 걸까? 하나씩? 다 입은 거잖아요. 5개 중에 하나만 입은 거예요. 하나만. 뭘 입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입고 나온 거야. 나오다가 이제 잡혀가겠지만, 자, 하여튼간 이런 경우를 덧셈입니다. 덧셈. 그래서 합의법칙은요, 이 2가지 사건, 셔츠를 입는 사건과 바지를 입는 사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버리면 사건이 완료가 됐을 때 합의법칙을 쓰는 거야. 셔츠를 입고 나오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또는 바지를 입고 나오면 끝나는 상황이라면 합의법칙을 하겠지만 우리는 둘 다를 무조건 결론적으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고배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합의법칙을 언제 쓸 것이고 고배법칙을 언제 쓸 것이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너희들이 지을 수 있어야지 안 혼동이 돼. 혼동이 안 된단 말이야. 이 부분 때문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특히 예를 들어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1, 2, 3이 자, 1, 2, 3, 4에게 가고 싶어. 자,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함수면 1은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2도 마찬가지로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갈 수 있고요. 3이 대응되는 것도 4가지 중에 한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1이 대응되는 사건과 2가 대응되는 사건과 3이 대응되는 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납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래? 내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1도 보내야 되고 2도 보내야 되고 3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고배법칙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치? 고배법칙과 합의법칙만 잘 구분 지어줄 수 있으면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는 부분입니다 라는 얘기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3번째. 자, 개념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셔츠 바지를 하나만 입고 다녀도 되겠네요. 푸는요. 푸. 이행시. 푸는 변태야. 웃돌이만 입고 있으니까. 가자. 세 번째. 자, 이건 뭐냐면은요, 이거 한번 2가지 사건을 비교해보자. 자, 주사위 2개의 주사위 합이 4가 되고 싶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물어봐. 뭐라고 할까? 너무 쉬운 걸 하고 있죠.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자, 1하고 3이 나올 때, 2하고 2가 나올 때, 3하고 1이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건 틀린 생각이야. 자, 경우의 수에서는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주사위, 무생물이잖아.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무생물은 모두 같은 놈으로 처리합니다.
두 개를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3이 나올 때하고 얘가 3이 나오고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3이 나올 때는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없앱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에 대해 생각할 때는요. 순서쌍처럼 생각하지 않고 집합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서 바뀌어도 같은 게 되더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주사위 이런 식으로 주사위 또는 자 하나는 크고 크기가 다른 크고 작은 두 주사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합이 4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1,3, 2,2, 3,1이 되어서 세 가지가 되겠다. 이런 구분점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문제를 물어볼게요. 자, 사탕 4개 중에서 세 개 고르는 가지수 물어봤어. 고르는 가지수. 자, 사탕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가고 싶어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그래, 한 가지겠지. 똑같으니까. 아, 한 번 배웠어요, 학점. 너희들 깜짝 놀라지만 지금 요새는 너희 밑에 학생들이 1학년 때 학점을 배워요. 그치? 학년 경우의 수를 배워.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나도 같아. 자, 늙은 거 고이에요. 자. 요새 빠르면 딸려 그런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사탕 4개가 똑같단 말이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탕이야. 뭘 골라? 4개가 있으면 아무거나 3개 가져가는 거지. 어떻게 3개를 가져가도 다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예요. 자, 고3 학평에 이런 개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여튼 개념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중복되는 게 있으면 빼줘야 되겠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뜻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들을 좀 빠르게 갈 건데요. 자, 이게 데디베라는 책이 내신 위해서 만든 책이라서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상당히 좀 있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점심으로 스프 3개, 주메뉴 4개, 음료수 3개가 있어. 스프에서 1개, 주메뉴에서 1개, 음료수에서 각각 1개를 주문해야 돼요. 당연히 3가지, 4가지, 3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근데 곱해야 되느냐 더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문제인 거야. 곱할까 더할까? 곱하겠지. 왜? 스프도 먹어야 되고 주 메뉴도 먹어야 되고 음료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해 주시겠죠. 단순한 문제예요. 두 번째, 자, 이런 컨셉 잘 봐두세요. 너희들이 이런 컨셉을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컨셉 자주 나옵니다. 각각에 대해서 경우를 구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1, 2, 3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였지. 마찬가지야. 무게가 1g짜리하고 5g짜리하고 25g짜리하고 125g짜리 추가 있습니다. 한 개씩 있는데요. 얘 일부터는 전부를 사용해서 모두 몇 가지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몇 가지가 될까요? 이럴 때는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1은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각각 보는 거야. 1g이라는 추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두 가지예요. 5g이라는 추는 마찬가지로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곱할까요? 더할까요? 곱하죠. 왜?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는데요. 자, 무게를 잰다라고 했기 때문에 0g은 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0짜리를 빼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15가지가 나오시겠다라는 얘기인 3번 문제는 초등학교 문제죠. 좀 빠르게 갈 거예요. 경우의 수는요.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RPM에서 풀어보시면 연습이 될 거예요. 3번 문제 보시면 자, ABC 중학교 문제죠. 중학교 때 가장 처음에 경우의 수를 배웠을 때 이런 길찾기 문제를 했었죠. 자, A지역을 출발합니다. BC를 거쳐서 A지역에서 BC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싶다? D로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BC를 모두 다 거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순서가 B에서 C로 가는 경우, C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니? 그렇지? 그럼 A에서 B로 할 때 2가지, B에서 C로 할 때 3가지, C에서 D로 할 때 2가지인데요. 모두 다 일어나야지만이 D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사용될 것이다. 간단하죠? A에서 C로 1가지, C에서 B로 3가지, B에서 D로 1가지인데요. 모두 다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문제 자체를 너희들이 쉽게 푼단 말이야. 경우의 수는요. 너희들이 문제를 보시면 되게 쉽게 풀어요. 이게 풉니다. 그거 다 틀려요. 그게 중간중간 과정에서 그 개념들을 약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말로 하는 걸 잘 들어줘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누가 못 풀겠어. 그렇지? 말로 하는 걸 잘 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합의 법칙입니까? 곱의 법칙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렇게 한 가지로 뒤로 가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 아니야? 내가 A에서 있다가 뒤로 가고 싶어. 그럼 이런 방법도 이미 뒤로 가버렸어. 뭐 하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니?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만 일어나면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얘는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못 풀 사람 전혀 없어요. 두 개 주사를 던졌어. 그런데 합이 5의 배수가 되고 싶어. 그럼 생각하면 되지 뭐. 합이 5의 배수 1하고 4, 막 합이 5가 될 때, 합이 10이 될 때 어디까지 가느냐? 합이 15는 안 되겠구만. 5하고 11대를 나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풀다가 4번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 비워놓고 뛰어넘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변수가 2개짜리, 즉 내가 찾고 싶은 숫자가 2개짜리라면요 표를 그려버리는 게 깔끔하고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를 그려버리는 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한 방에 풀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왜? 이게 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생각하면서 막 그 필요한 것만 가져와가지고 뭔가 불안하게 푸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다 쓸 필요도 없어. 대충 쓰다 보면 아 이렇게 특징이 있구나. 규칙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10 있는 게 10이 있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빠짐없이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4번에 2번 보시면은요, 두 수의 눈의 곱이 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각각의 눈이 어떻게 되면 되겠니? 홀수하고 홀수가 가주면 되겠죠. 그럼 홀수 몇 가지? 3가지. 짝수, 홀수도 몇 가지? 3가지. 3 곱하기 3이 되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는 겁니다. 바뀌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요 무생물이 서로 무생물은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나중에 확률을 가시게 되면은요 서로 다른 같은 것도 다른 거라고 봐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야. 왜 그럴까? 왜 확률에서는 서로 같은 것도 다른 거로 봐야 될까? 확률이 뭐지? 뽑히는 빈도수 아니야. 같은 것들이 많아져 버리면 뽑히는 빈도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확률에서는 봐주셔야 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끝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이고요. 하여튼 좀 더 뭔가 편하게 다른 단원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제 5번. 자, 빠르게 가자. 예제 5번 보시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전개하고 싶어요. 항이 몇 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여기서 자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아서 곱해지겠지. 근데 이거 3개가 다 다른 거고 이거 3개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아서 만날 때마다 다른 것들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뽑힐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3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뽑고 여기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 사용해서 9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6번째입니다. 자, 6번째는요, 고3들에게는 거의 뭐 쓸데기 없는 문제예요. 수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 조금씩 나오거든. 여기 풀이 방법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부분이거든. 자, 의외로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 이것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지불하는 방법? 100원짜리 몇 개 낼래? 10원짜리 몇 개 낼래? 이걸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100원짜리 몇 개 낼 수 있어요? 안 내도 돼요. 그렇지. 4개가 되는 거지. 자, 4가지 방법으로 100원짜리 낼 수 있습니다. 1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되죠. 그런데 둘 다 안 내버리면 지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가겠지. 자, 지불하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왜 따로 다루시냐면 중복이 생겨버릴 수 있거든. 금액적으로 중복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중복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는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5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2개 있다고 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50원짜리가 3개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100원짜리 1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지불하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150원을 내고 싶어요. 얘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100원짜리 1개하고 50원짜리 1개를 내가지고 150원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50원짜리 3개를 내가지고 150원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지불하는 방법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방법은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1개 낼 때하고 50원짜리 3개 낼 때는 지불하는 방법은 달라. 하지만 금액이 같아져.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은요, 어떻게 해도 다 다른 방법이 되는 거야. 몇 개 낼래? 라고 물어보는 게.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중복이 생긴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풉니다. 그냥 외워서. 어떻게 외우냐? 하위의 돈이 상위의 돈을 만들 수 있을 때는요, 금액적인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불 방법을 보시면은요, 지불 방법은 그냥 계산하면 돼. 100원짜리 4개로 낼 수 있는 가짓수 5가지. 그렇지? 안 내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50원짜리 3개로 낼 수 있는 가짓수 4가지. 그렇지? 10원짜리 2개로 낼 수 있는 가짓수 3가지가 되지. 그런데 안 내는 걸 제외시켜야 되니까 빼기 1을 하면 되죠. 모든 지불 방법은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게 하위의 돈이 상위의 돈을 만들 수 있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시면은요, 중복이 생기는데, 중복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5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으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버리면 100원짜리가 50원짜리 몇 개가 되겠어? 50원 8개가 되겠지. 이거 외우는 거야. 그냥 이거 이해하지 마.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보니까 50원짜리가 몇 개가 생겼니? 11개가 생기고 10원짜리가 2개 생겼어. 10원짜리로는 50원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안 바꾼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걸로 낼 수 있는 가짓수가 금액적인 부분이 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50원짜리 11개가 있으니까 12가지로 낼 수 있고요. 10원짜리 2개가 있으니까 3가지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내는 거 빼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해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내신은 3번씩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나오잖아, 내신 때. 그렇지? 내신 때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의 돈이 상위의 돈을 만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바꿔버리겠다. 지불 방법은 다 다르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같은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오케이, 정리했어요. 자, 보자 하니까 얘가 보자기로고요. 딴따르간딴딴. 원순열. 오늘은 원순열까지 가겠구만. 원순열까지 가고 다음 시간에 조합까지 끝내고 오케이, 딱 좋아요. 우리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문제는 사십시다. 암기하는 겁니다. 다 다음 문제. 지금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 적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너무 적어. 그래서 문제의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풀까,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7번 문제 보시면은요. 7번. 자, 힘내요. 50원짜리하고요, 100원짜리하고요, 5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해서 400원짜리 3개, 즉 1200원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야. 자, 너무 쉽습니다. 1200원 만들고 싶어요. 가짓수 몇 가지입니까? 이 말은 50원짜리 몇 개 쓸래? 100원짜리 몇 개 쓸래? 500원짜리 몇 개 쓸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변수를 50원짜리 사용하는 개수, 100원 개수, 500원 개수, 굳이 다 설명 안 해도 알만한 문제죠? 그래서 50x 플러스 100y 플러스 500g가 되고요. 이게 1200입니다. 부정방정식 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XYZ는 0부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약분 좀 시켜주시면은요, 50으로 X 플러스 2Y 플러스 10G. 10G. 자, 50, 5, 4, 5, 20, 5, 4, 20, 24 만들기입니다. 자, 노가다 하시는 겁니다. 노가다 하시는데요, XY치 중에서 뭔가 기준을 잡고 출발해야 돼. 좀 복잡한 경우의 수는 기준 잡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자, X를, Y를, G를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개수가 가장 큰 놈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버리면 좀 경우의 수를 작게
조금만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케이스를 g가 0일 때 x 플러스 2y가 24가 돼요. 그럼 y가 들어갈 수 있는 게 y가 들어갈 수 있는 게 y가 그 세종류 동전을 모두 사용하는데. 모두 사용했어요? 그럼 자연수만 되는 거네요. 자연수만 되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1부터 시작할 수 있는 훨씬 더 그럼 개수가 줄어들게 되지. 자, 그렇다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요. 자, y에 7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x가 0이 되니까. 그럼 y는 얼마부터? 6부터 가는 거야. 6부터 가장 많으면 가장 적이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1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그때마다 x는 한 개씩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개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두 번째, g가 2가 들어가게 되면 x 플러스 2y 플러스는 4가 되네. 겁나 쉽네. 그치? 그래서 더해서 4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x, y가 1일 때 x가 2 밖에 없네요. 오케이? 결국은 너가 다 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거를 포인트, 기준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알펜 풀어라 해도 돼. 왜 개념은 끝난 거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그 문제도 중학교 문제들입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예, 8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느니라고 했어. 즉 3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아니여라 라는 얘기 아니겠니? 그치?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고 5로도 나누어 열심히 적어줘. 자,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고 and 5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요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요. 자, 아니다를 풀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3배수는 찾기 쉬운데 3배수가 아닌 것 찾기는 좀 귀찮아.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뭐로 풀어버립니까? 여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죠. 여사건. 나머지, 남을 여자, 반대 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쉽겠다고 생각하시면, 자,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돼요. 3배수가 아니고 5배수가 아니다 부정하면 3배수이거나 또는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명제에서 배우셨어요. 자, 5배수여라 라고 하는 거야. 또는으로 연결되면 결국 얘는 무엇이냐? 3배수 합집합 5배수에 대해서 원소 개수를 구하시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 얘 합집합에 대한 원소 개수는 3배수 개수 더하기 5배수 개수 빼기 공통 부분이니까 3, 5, 15배수 하는 거 아시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3배수 개수 33개, 5배수 개수 20개, 빼기 6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여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푼 거니까요. 다시 반대로 100개에서 얘를 빼주셔야 되겠지. 오케이, 계산하시면 53에서 600이면 47이니까 결국 반대로 가서 100개 중에서 빼기 47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빠르게 하도 괜찮죠? 그렇지? 자, 정리하시고 예제 9번입니다. 예제 9번. 예제 9번 보시면은요, 자, 이것도 그냥 말만 하고 식만 줬고 넘어갈게요. ax 플러스 b는 0이 실분을 가지고 싶대요. 뭘 보셔야 돼요? 판별식 보셔야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이상이다 풀어야 되죠. 그치? 하나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b는 넘어가서 2합니다. 4분의 1 a의 제곱. 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a 분수 시저요 a제곱은 이상입니다. 4b보다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a, b는 주사위에서 나올 숫자들이기 때문에 1부터 너가 다 하는 거죠 뭐. b를 기준, b가 1일 때는 뭐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b가 1일 때는요, a는 2, 3, 4, 5, 6. b가 2일 때는 8보다 커야 되니까 3, 4, 5, 6. b가 3일 때는 12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이런 식으로 열심히 늘어 쓰시면 되겠지. 오케이, 너가 다 손 좀 바빠져야 됩니다. 경계수를 풀기 위해서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10번 문제는 패스할 거고요. 자, 11번 문제로 가죠. 중학교 내용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빨리 가는 거야 지금. 경계수 부분은요, 중학교 부분에 대한 복습이 되는 겁니다. 11번.
자, 11번 보시면은요. 360의 약수. 360의 약수 중에서 짝수, 3배수 개수. 자, 짝수 개수 물어봤고요. 짝수, 3배수 개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자, 약수 중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약수를 확실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얘를 소인수분해 시키는 거예요. 소인수분해 시켜주시면은요, 36에 10이니까 결국 66에 36, 2가 3개, 66에 36, 3이 2개, 5가 1개 나오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짝수가 되고 싶대. 뭘 포함해야 돼? 2를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포함하면 되죠. 그럼 세 가지 케이스를 분리시키면 되지. 2를 1개 가지고 있을 때, 2를 2개 가지고 있을 때, 2를 3개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반대로 풀어도 되죠. 2를 안 가질 때라고. 그게 좀 더 쉽겠지. 그치? 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확통 줄여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현숙이한테 내일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2시부터 5시. 다시. 제가 시간이 수가? 엄마한테 물어보지. 엄마는 들어간 거야, 나한테? 월요일, 화요일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아니 월요일은 되는데 금요일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제가 무슨 토요일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3시간째 4시간째 기억이 안 나거든요. 또 그런 생각 없는데. 스튜던트끼리 맞지 않아요? 뭐 낫다 이거. 아니 그때 내가 엉덩이 확통 언제 보지? 확통 언제 본 거지? 3학년 때 아니에요? 확실한 거지. 너희 그 처음에 그 2학년 때라고 해가지고 몰라요. 기하를 어떡해요? 기하를 통해 3학년 때 기백 3학년이고 기하 3학년 2학년 때고 확통 2학년 때고 손님은 저 어떡해요? 뭘 좀 듣고 싶어 오늘. 네가 지금 뭘 들을지 모르고 어떻게 희한하네? 오늘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오늘 가라고 한 거야? 네. 그럼 오늘이 만나 보긴 하네. 그래. 네가 몰라 지금. 저 근데 스쿨 못 들으면 어떡해요? 팩트를 못 들으면 열방한테 죽으라 해가지고. 자, 보자. 전체 약수 개수는 어차피 근데 이 부분이 확통이 너희들 2학년들은 앞에 부분을 했던 거야. 정례수, 이 수능과 부분. 네. 자, 전체 약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더하기 일식까지 지수의 일식 더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전체 약수 개수야.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뭐야? 약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약수라고 합니다. 근데 2가 3개 있으니까 2를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4번 사용할 수 있어. 2가 없는 거, 1번 있는 거, 2번 있는 거, 3번 있는 거. 3도 마찬가지로 2개가 있으니까 3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지수에 더해서 곱하면 총 약수의 개수인데 그래서 빼는 거죠. 뭐를? 홀수일 때를. 그러면은 얘를 안 가지고 있는 개수 물어본 거야. 얘를 안 가지고 있는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이것은 그냥 약수 개수가 되겠지. 이것으로만 이루어진 개수. 그렇다면 몇 가지? 3가지와 2가지가 만나 주시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사건으로 아니면 2가 1개 있을 때, 2가 2개 있을 때, 2가 3개 있을 때를 나누어서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자, 3배수의 개수 구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이 1개, 얘는 이제 이렇게 풀어볼까? 3배수가 되기 위해서 3이 1개 있을 때와 3이 2개 있을 때를 나누어서 한번 풀어볼까? 3은 무조건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2세제곱과 5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2를 총 4가지로, 5를 2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입니다. 3이 2개가 와 있어도 2하고 5를 내 맘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12번 문제 보십시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부분은 12번 문제 보십시다. 자, 이 앞에 부분만 겹쳐요. 너희들 확인하고. 자, 12번 보시면은요. 자, 문제 한번 생각하고 있어봐.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색칠을 하고 싶대요. 색칠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림이 그냥 색칠을 하고 싶은데
검은색 적어도 2개. 적어도 2개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다고 합니다.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다라고 했네요. 그럼 가지수 구하라고 했어요.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쉽다라고 배웠지? 무조건은 아니지만 여사건 반대로. 그치? 반대로 접근하면 쉬워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자, 적어도 2개가 검은색이 되고 싶어요를 풀기 위해서는요, 2개 검은색일 때, 3개 검은색일 때, 4개, 5개, 6개, 7개, 뭐 8개까지인가? 8개가 검은색일 때는 다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사건으로 풀게 되면, 자, 적어도 2개의 여사건은 뭡니까? 적어도 2개 칠하는 거 여사건. 전주에서 1개 칠할 때 또는 빵개 칠할 때란 말이야. 빵개 칠할 때. 오케이?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그렇다면 자, 이거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내가 얘를 지금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검은색으로 칠할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봐봐, 어렵잖아. 뭔가 어렵죠.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몇 칸입니까 총? 9칸, 8칸 아닙니까? 9칸이네요. 9칸을 검은색으로 칠할 가지수는 몇 가지냐? 얘는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보냐면 경우의수를 한 덩어리로 봤단 말이야. 근데 각각 보는 눈도 필요해요. 얘는 몇 가지로 칠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칠하고 안 칠하고. 2가지. 다 곱해지는 거죠. 근데 전체 경우의수는요, 이게 9제곱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하나에 대해서. 자, 뺍니다. 뭘? 자, 빵개를 검은색으로 칠해라. 한 가지죠. 그대로 두시면 되니까. 2개를 검은색으로 칠해라. 라고 했어요. 자, 아니지. 1개를 검은색으로 칠해라. 라고 했어요. 9칸 중에서 1개 골라주면 되죠. 그 가지수는 9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정리하고 13번으로 합니다. 빠르게 진행해요. 경우의수는. 자, 동경이 이거 왜 연락이 안 되지? 학교 아직 방학 안 했나? 했어요. 나한테 누군가가 좀 늦는다고 연락할 것 같은데 오늘 누군다고 왜 모르겠다. 13번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있습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A, B 이게 진짜 경우의 수적인 정말 오리지널 문제입니다. EF 자 이렇게 돼요. 자 A에서 F까지 도달하고 싶어. 무조건 다 들릴 필요는 없어. 오케이? 자 A에서 F로 도달하고 싶어. 무조건 다 들릴 필요는 없어. 그런데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어. 너무 복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경우의 수의 가장 대표적인 풀이 방법, 고3들 대표적인 풀이 방법은요. 수용도 그리기예요. 수용도 그리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 노가다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분명 고3 수능이라든지 학평에서 이런 노가다 문제 나올 거예요. 4점짜리로. 이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나는 A에서 F로 가고 싶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봐. 그렇다면 A에서 B를 가는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겠지. B를 가는 케이스하고 A에서 E, A에서 C, A에서 D를 가는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다 어떻겠어? 같겠지. 대칭적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A에서 B로 갈 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곱하기 4를 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 B에서 이제 C로 갈 때와 E로 갈 때와 F로 갈 때가 있거든.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B에서 자 C, E, F인데 나는 F까지 가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로 경우의 수는 끝나는 거야. 얘는. 그런데 자 생각해봐. B에서 C로 갈 때와 B에서 E로 갈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했어? 같겠지.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나는 그래서 C로 가는 케이스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C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C에서 F나 D로 갈 수 있어요. A로는 못 갑니다. 한번 간 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로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 C, A, B 현재 C, D까지 갔어요. D에서 E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죠. D에서 E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 있는데 끝난 거예요. 자, A, B, C, D, E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은 F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C에 대해서 세 가지니까
A, B에서 E로 갈 때도 세 가지가 나올 것이고 이거 자 F로 가면 끝나니까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7가지가 나오시게 되죠. A에서 B로 가는 게 7가지야. 그렇다면 우리는 4가지로 더 갈 수 있는 거죠. A에서 B로. A에서 C, AD, AE. 그래서 7, 4, 28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경우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 방법이에요. 직접 다 노가다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알겠지? 이런 문제 분명히 나와요. 늘 고3 학교 문제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14번 문제가 이제 고3 학교 문제였어요. 고3 학교 문제. 자, 이건 뭐냐? 직접 해보라는 얘기야. 직접 해봐라. 직접 해보십시오라는 얘기고 14번 보시면 1번. 자, 5칸 몇 칸 있어? 5칸이 있어. 자,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는데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첫째 자리에 B가 못 옵니다. 셋째 자리에 A 못 오고 B 못 옵니다. 다섯 자리에는요 B 못 오고 C도 못 옵니다. 자, 너무나 많아. 케이스가 너무 많아. 이럴 때는 이것처럼 수용도를 그려도 돼. 근데 무작정 수용도를 그리는 것보다 뭔가 특징을 잡고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 자, A, B, C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졌어. 뭘 기준 잡는 게 좋을까? 출발적으로 어떤 놈에 대해서 기준 잡는 게 좋을까? 가장 스페셜한 놈으로 기준 잡는 게 좋아. 가장 스페셜한 놈. 자, A에 대해서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 C에 대해서 조건은 한 가지야. 근데 B에 대해서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럼 B로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B는 어디에 못 와? 첫 번째 B가 못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B가 못 옵니다. 5번째 B가 못 오겠다 라고 했잖아. 그치? 못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B가 못 오고 B가 못 오고 B가 못 오고요. A는 여기에 못 오고 C는 여기에 못 옵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B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자, B가 여기 있을 때하고 B가 여기 있을 때를 풀겠지. 여기 이렇게 출발하겠다고. 근데 B가 여기 있을 때하고 B가 여기 있을 때는요. 가지수가 어떨까요?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 B가 여기 있거나 B가 여기 있을 때가 가지수가 똑같아요. 왜? 다른 조건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특정 조건이 있어 버린다면은 B가 여기 있을 때와 B가 여기 있을 때는요.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지금 B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곳이 아무런 조건이 없게 돼. 그렇다면 B가 여기 있으나 어차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B를 여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풀어보자라는 얘기지. 오케이. 잘 봐요. B 됐어. 곱하기 2는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A나 C는요. 어차피 한 가지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뭘 먼저 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해. 잘 봐. A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한 군데, 두 군데, 3가지지. 그래서 만약에 A를 여기다 썼다고 치자.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같이 해! 좀 같이 해 좀! 자. A가 여기 들어갔어.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2군데야. 근데 A가 여기 들어갔어.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달라지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내가 A를 결정하고 C를 결정해야 되는데 A가 C하고 관계 없는 곳을 들어갈 때와 C와 관계 있는 곳을 들어갈 때가 다른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2가지로 A에 대해서 조건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A가 5번째 자리, 즉 C가 못 들어가는 곳에 안 들어가는 케이스와 A가 5번째 자리, C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고3 문제는 전부 다 이런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여기 안 들어가 5번째.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3가지지.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자. 여기 들어갔다고 아니지. A가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니까 2가지지. 그치? 그런 다음에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자.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2군데지. 여기 못 들어가. 그치? 자, 2번째. A가 여기 들어가 버렸어,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야. A가 들어갈 자리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나, 둘, 3가지가 돼버려. 다르다고, 케이스가.
그래서 4가지와 3가지인데요. 2개는 더할까요? 곱할까요? 완전 다른 사건이죠. A가 5에 안 들어갈 때와 A가 5에 들어갈 때는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총 7가지 이렇게 되시는데 이거로 끝내시면 안 되죠. 처음에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답은 14가지인데요. 자, 솔직히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요. 이거 써놔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이 시험에서 거의 나오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험 가겠습니다. 쌤, 응급하시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